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코로나의 위협 속에 내 몸을 지키는 힘, 면역력에 대한 필요와 걱정이 높아졌는데요. 거기다 병원 방문도 꺼리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오늘은 스스로 면역의 상태나 염증, 기타 질환에 노출된 위험도를 알 수 있는 손쉽고도 아주 중요한 진단법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설진입니다. 저 역시 맥을 보는 진맥과 더불어서 환자를 진단할 때 꼭 설진을 하는데요. 바로 혀의 형태, 색깔, 그리고 혀 표면의 혀익기, 그러니까 설태 상태를 살펴서 환자에게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소아과에 아기를 데리고 가보시면 의사 선생님이 구강을 살피는 거 보셨죠? 근데 설진은 조금 다릅니다. 소아과의 경우는 목, 인후가 부은 날을 보는 것이 대부분인 반면 한의학에서는 혀의 상태로 몸속 내부에 깊숙이 틀어박혀 있는 오장육부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선 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혀는요, 심장 다음으로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내 몸의 상태를 민감하게 반영해주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전신 혈액이 통로가 되면서 뇌 상황까지 준비하는 스크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얼굴에 있는 눈, 코, 입, 귀, 혀 이 5개의 기관을 오규, 그러니까 얼굴에 있는 5개의 구멍이라고 칭하고요. 몸속에 있는 오장에 연결시켜서 치료나 진찰에 활용해 왔는데요. 그 중에서 입은 비위장, 소화기에 배속되어 있고 입속의 혀는 심장에 배속되어 있죠. 입은요, 음식을 받아들여서 음식을 씹는 저작 활동과 침을 통해서 소화가 처음으로 일어나는 곳이니 당연히 비위장, 소화기에 배속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혀는 왜 심장일까요? 자, 혀의 상당 부분은 근육이지만 혈관 분포가 아주 풍부한 기관인 만큼 혈관계에 중추가 되는 심장의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혀는 입속에 있죠. 자, 그래서 입속의 혀는 심장과 비장의 정보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좀 유식하게 표현하자면 설자, 심지묘, 설이, 비위지, 외후. 그러니까 혀는 심장의 싹이고 비위장의 상태를 밖으로 드러내는 외견이라는 뜻입니다. 자, 혀에는요, 의외로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어서 여러분이 혈액순환의 상태, 면역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주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간혹 병원에서 설진을 하다 보면 혀가 새빨갛거나 파란색 경우로 오셔서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혀가 검거나 파랗다면 큰일이겠죠. 근데요, 대부분은 색깔이 선명한 음료수를 드시고 난 직후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도 혀를 보실 때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기 전, 그리고 무엇인가 음식을 먹기 식전에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밤새 자는 동안에 치매 분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아침의 혀는 여러분의 몸 상태를 농축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데요. 혀를 볼 때는 2가지 중점을 두고 살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설질이라고 해서 혀 자체의 형태와 색깔, 윤기, 운동 상태 등을 보시는 건데요. 설질을 볼 때 가장 쉬운 것은 색깔이겠죠. 정상 혀의 색깔은 분홍색 또는 담적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문제가 생기면 아주 붉어지거나 또는 창백한 경우, 그 외에도 또 보라색이나 검은색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혀의 색깔은 대개 혈액의 성분 또는 농도가 변화되거나 설, 점막, 상피세포가 증식하거나 또는 위축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흔하게 만나는 설질의 색깔은 창백하고 백색에 가까운 색깔로 빈혈이나 기혈가 심한 상태에 해당되죠. 자, 여기에 혀가 부어 있거나 또는 옆쪽에 이빨 자국, 그러니까 치은이 나타나는 경우라면 기혈에 더불어서 몸속의 수액대사 장애로 인한 습당 같은 정체된 상태가 일어나거나 또는 만성위염이나 신장염, 갑상선의 어떤 기능 저하나 단백질 대사 장애 등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선홍색으로 심하게 붉은 경우는요, 독감이나 폐렴과 같이 발열을 수반하는 염증성 질환 상태이거나 또는 표면이 아주 맨질맨질하면서 붉고 특히 혀끝이 심하게 붉은 경우가 있는 이런 경우는 음호라고 해서 진액이 마르고 건조한 상태 또는 심한 스트레스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간혹은요, 혀가 어두운 암자색이거나 청자색, 그러니까 보랏빛에 가까운 붉은빛을 띠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어혈이라고 해서 혈액순환에 정체가 심하게 생긴 경우로 통증질환이나 또는 암 환자에게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갱년기 이후 환자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혀의 상태가 있어요. 혀가 갈라져 있는 경우인데요. 불면이 오래 지속되거나 안면 홍조를 동반한 열증 등으로 자율신경 실조 상태가 되면 흔하게 나타나는 혀의 상태로, 이때는 진액이 부족해지고 소결이 쌓이면서 과로가 진행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혓바늘이 자주 돋아나는 분들은요, 과로와 불면, 자극적인 음식의 섭취가 원인이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갱년기 클리닉에서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 불면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혀의 상태가 아주 좋아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죠. 또 하나, 문의가 많은 것 중 하나가 바로 혀가 헤어지는 궤양 증상인데요. 물론 피로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한 번씩은 경험할 수 있지만 심하게 온 혀에 구멍이 뻥뻥 뚫려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고통이 어떨까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말하는 것도 힘들어 하시죠. 궤양이 나았다 생겼다를 1년 내내 반복하거나 조금만 피로해도 금방 궤양부터 생기는 분들은요, 자가 면역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배체병인데요. 혀 말고도 생식기 점막이나 관절의 염증을 동반하는 증상이 함께 올 수 있습니다만 초기에는 혀의 궤양이 가장 많죠. 그 외에 류마티즘 같은 자가 면역 질환에서도 혀의 궤양이 흔합니다. 혀에 대해서 아주 지금 할 말이 많은데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설질보다 더 명확하게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혀 읽기, 그러니까 설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더불어 혀 건강 지키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해 놓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